저는 이렇게 합니다. AI 투자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발 뻗고 푹 잘 수 있는 맘 편한 투자를 지향하는 자산 컬렉터입니다. 이번 영상 제작 기준일이 2월 21일인데 한국 주식 기준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데도 이렇게 불타오르는 종목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종목들 가지고 싶으시죠? 네, 저도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예전에는 우울증까지 왔었어요. 항상 내 것만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주로 투자한 미국 주식들은 한참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참 많이도 흐르네요. 폭포처럼요. 이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특히 저는 레버리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계좌 금액도 가파르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나마 리밸런싱을 해서 어느 정도 손실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락을 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투자한 자산만 오르지 않을 때 너무나 속상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투자의 신 워렌 버핏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점 매수 후 존버란 이런 것이다 라는 레전드를 보여드릴 겁니다. 최근에 워렌 버핏이 1200억 달러를 벌었다고 하죠. 우리나라 돈으로 143조 원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해 예산이 600조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20%를 주식으로 벌었습니다. 단 하나의 주식으로 말입니다. 그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야, 역시 투자의 신이야. 나는 언제쯤 저렇게 될까? 너무 부럽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걸 아시면 여러분은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이게 워렌 버핏이 주식을 산 때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아주 많은 주식을 샀군요. 2020년에는 주식을 좀 팔았고요. 여러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대략 빨간 화살표 지점 언저리에서 샀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 차트만 놓고 보면 워렌 버핏이 꽤 많은 비중으로 애플을 산 시점이 2017년과 2018년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차트로 보면 꽤 저점에 산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당시 최고점이라는 지점에서 산 것으로 보여집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하락 후 지지선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 고점 부근에서 신고가를 돌파할 때 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2018년 말에 꽤 큰 폭락을 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요.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꽤 많은 폭의 하락이 보입니다. 버핏은 일부 손해도 봤습니다. 그런데 버핏은 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바로 워렌 버핏도 분할 매수를 하고 정확한 저점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주식의 신이라면 다른 주식을 충분히 사서 보유하다가 2018년 중후반에 고점에서 아싸리 팔아버리고 하반기에 폭락했을 때 사버리면 된다는 것인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버핏도 몸빵을 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2017년 이후로 어떤 주식이든지 거의 팔지 않고 계시는 분 얼마나 되시나요? 저를 비롯해서 거의 없을 겁니다. 있다면 댓글로 남겨봐 주시겠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버핏 할아버지가 140조 원을 벌긴 했습니다만 사실 처음부터 이 정도로 많이 벌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 만약에 그랬다면 가지고 있던 코카콜라 등 다른 주식을 모두 팔고 애플에 올인하셨겠죠. 2018년 말 애플의 하락으로 버핏이 2017년부터 투자한 애플은 2년 동안은 수익이 없었다고 보면 맞습니다. 2019년 기사입니다. 투자의 규제도 실수, 애플 촉구로 버핏도 휘청. 기사에 나온 것처럼 애플도 워렌 버핏이 산 이후로 하락했었습니다. 요새 우리들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이후로 벌어들인 수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결국 개와 주인의 비유에 따라 개는 주인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미국 주식의 성과가 많이 미약하죠. 오히려 국내 주식보다 하락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는 생각도 드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왕년에 잘 나갔다고 아무리 뻗어도 지금 생활이 시궁창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에 지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지치는 것이죠. 내가 이익을 본 상태에서 시장이 지지부진하다면 그나마 괜찮으나 내가 산 가격이 고점 근처라면 이건 뭐 거의 온탕에서 10시간을 견디는 것과 같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최근 코스피가 지지부진한 것도 그렇고 삼성전자나 네이버, 카카오나 나름 테마를 잘 탔던 종목들이 빌벌거리고 있으면 아주 힘이 듭니다. 이럴 때 뉴스도 더 관심을 가지면서 보기도 하고 증권사 보고서,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보면서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만 언제나 그렇듯 뾰족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팔아버리고 오늘의 특징주라는 종목들을 훑어보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영상 초반에 빨간 종목들 기억나시죠? 그렇게 불나방처럼 그런 주식들을 사서
잠시 수익을 내다가 결국에는 오히려 손절까지 하는 경험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한 달만 지나면 계좌는 대부분 많이 녹아내려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그저 워렌 버핏처럼 그 기업을 믿고 기다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처럼 개별 종목을 분석하지 못하는 왕초보 같으면 미국의 지수는 영원히 상승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버티면서 홀딩하는 것이죠.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10%, 20%라고 해서 매월 1, 2%씩 수익이 나는 게 아닐 뿐더러 연간으로 봐도 연평균 수익률이 나올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에만 연평균 수익률이 비슷한 수익률이 나올 뿐입니다. 지금은 조금 조정이 되었지만 코스피를 보더라도 2,000에서 3,000이 올라온 게 거의 6, 7년 만이라는 거 아시죠? 6년에 2배가 되었다는 것이 연평균 12%의 수익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 1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수익률은 절반 정도도 어렵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연평균 수익률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HODL은 암호화폐 투자의 밈이라는데요. 일명 존버라고 합니다. 팔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주식이 연 8%의 놀라운 수익률을 가진다고 할 때에는 단순히 위의 그림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는 것이죠. 낭떠러지도 있고 정글도 보이고 배도 타야 할 것이고 악천후도 보입니다. 이와 같이 굴곡이 크다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실제로도 그렇죠. 매년 10%에서 20%의 조정은 겨울에는 춥듯이 눈이 오듯이 매년 있어 왔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AI 투자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때에 맞추어서 정기적으로 불입하고 리밸런싱을 합니다. 아주 쉽죠. 그리고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환율이고 뭐고 시초가, 지정가 이런 거 모르고요. 그냥 시장가로 그냥 정해진 시간에 사버립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제가 타이밍을 보고 추가 불입했는데 더 떨어진 거 인증했죠. 지금 더 떨어졌습니다. 네, 저는 이런 것까지 인증합니다. 원래 타이밍 투자는 제게는 디폴트 값은 아니거든요. 저야 이렇게 영상을 올리니까 계좌를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보게 되지만 초보라면 아주 적은 소액을 투자해 놓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영상 제작하다가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오죽했으면 앙데르 코스톨란이라는 위대한 투자자는 투자를 한 다음에는 수면제를 먹고 10년 뒤에나 일어나라고 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매분기 10분 내에만 투자 관련 행위를 합니다. 엑셀표를 보고 매수, 매도, 끝. 시장이 빌빌거릴 때 여러분이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면 이제는 그 계좌 보는 시간을 줄이고 그냥 취미생활을 해보세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럴 때 더욱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투자하시나요? 소중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저희 포트폴리오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금액을 넣어놔도 오히려 투자에 대한 시간은 더 줄어드는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맘 편한 투자를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한두 해 정도 지지부진해도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을 겁니다. 그 이후에는 더 놀라운 자산 증가가 있을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 정상에서 이번 영상을 다시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꼭 끝까지 가보시자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포트폴리오가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마음이 편한 포트폴리오를 찾으시면 그것으로 구성해 보세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 먼저고 여러분의 마음 편한 투자가 먼저입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은 아니더라도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산 컬렉터였습니다.